저는 이은심입니다. 올해 81살이에요. 남편 종수는 83입니다. 평생을 택시 기사로 살았죠. 70이 넘어서도 핸들을 잡았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매일 봤어요. 구부정한 등이 점점 더 굽어가는 것 같았죠. 여보, 오늘은 좀 쉬지 그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택시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택시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창가에 서서 남편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이었어요. 저도 쉴 수 없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서 걸을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허리 보호대를 차고 노점에 나갔어요. 시장 한쪽 구석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신발이 발에 끼어서 벗기기도 힘들었죠. 남편이 제 다리를 주물러 줬습니다. 많이 아파? 괜찮아. 당신도 힘들 텐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살았어요.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일했냐고요? 아들 진태 때문이었습니다. 외아들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죠. 진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자. 진태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대학도 좋은 곳에 갔죠. 남편과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었어요. 진태가 28배 결혼한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신부 이름은 은주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봤죠.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말투도 공손했고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은주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진태가 좋은 배필을 만났구나 싶었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여보, 며느리 괜찮지? 그래. 진태 잘 만났어. 남편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진태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혼자였죠.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는데요. 무슨 일인데? 진태는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필요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5천만 원이요. 큰 돈이었어요. 우리가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죠. 진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모아둔 돈이 부족해서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줘야지. 아들인데. 하지만 우리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아직 일할 수 있잖아.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점점 몸도 안 좋아지는데 아직도 일해야 한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이면 우리가 몇 년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들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진태한테 돈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잘 써. 진태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은 하지 마.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진태가 돌아간 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지? 그래. 아들 잘 사는 게 제일이야.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진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갈게요. 할 말이 있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진태가 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사업? 네. 친구랑 같이 식당을 차리려고요. 가슴이 또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또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태야, 사업은 위험하잖니? 괜찮아요. 친구가 경험이 많아요. 꼭 성공할 거예요. 남편과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어떻게 할까? 남편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죠.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도와줘야지. 하지만 또 5천만 원이에요. 괜찮아. 우리 아파트 있잖아. 최악의 경우 그거 팔면 돼.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우리가 어렵게 장만했어요. 유일한 재산이었죠. 하지만 아들이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또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죠. 이 아파트를 매달 나갔습니다. 남편은 더 열심히 택시를 몰았어요. 저도 노점 일을 더 늘렸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아들 사업이 잘 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제가 갈게요.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진태가 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식당 문 닫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 장사가 안 됐어요. 적자가 너무 커서요. 손이 떨렸어요. 그럼 5천만 원은? 다 날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진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5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열심히 고생해 모은 돈이었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진태야, 괜찮아. 건강만 해.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실망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죠. 진태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아직 일할 수 있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손주 우진이가 태어났어요. 첫 손주였습니다. 너무 예뻤죠. 우진이를 안고 있으면 모든 게 잊혀졌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 거구나 싶었어요. 힘들게 산 보람이 있다 싶었죠. 우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진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우진이 등록금이 부족한데요. 또였습니다. 하지만 손주였어요. 거절할 수 없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4년치 등록금이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돈이 3억 5천밖에 없었거든요. 노후 자금이었어요.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 3억 5천에서 5천만 원을 꺼냈어요. 진태한테 줬습니다. 여기 있어. 우진이 잘 키워.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이한테도 잘 말해 놓을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요. 진태의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준 돈은 총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어요. 통장에는 3억 원만 남았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과 손주가 잘 사는 게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태네 집에 놀러 갔어요. 거실에서 진태와 우진이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우진아, 요즘 전세금만 3억인데 직장 다니면서 모으려면 10년은 있어야 해. 진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10년 뒤에 결혼하라고요? 우진이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그 대화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가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니. 우진이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우리한테 남은 3억 원. 그 돈을 줘야겠다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남편과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우진이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던 그 절망적인 목소리, 눈물 글썽이던 손주의 모습, 가슴이 미어졌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3억 줘야 할 것 같아. 저도 이미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죠. 손주가 10년을 기다리게 할 순 없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아. 괜찮아요. 우리 아파트 있잖아요. 7억짜리. 그거면 돼요.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3억 원. 우리한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가 편하게 늙을 수 있었어요.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요양원 갈 일 있어도 괜찮았죠. 하지만 손주였습니다. 우리 새끼손가락만 한 아기였던 우진이. 그 아이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3억 원 출금하려고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전액 출금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사기 같은 거 아니신지요? 아니에요. 손주 결혼 자금이에요. 직원은 여러 번 확인하더니 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돈 뭉치를 받아들고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남은 마지막 돈이구나.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마지막이야. 이제 끝이야. 집으로 돌아와 진태한테 전화했습니다. 진태야, 우진이 결혼 자금 우리가 줄게. 어머니, 정말이요? 3억 원 있어. 내일 가져다 줄게. 전화기 너머로 진태가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손주 행복하게 해줘. 그게 보답이야. 다음 날 진태네 집으로 갔습니다. 우진이도 와 있었어요. 며느리 은주도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3억 원이야. 우진아, 이거로 좋은 전세 얻어. 우진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태도 옆에 섰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고마워하니까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준 돈은 총 4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들 결혼 때 5천만 원, 사업 자금 5천만 원, 손주 등록금 5천만 원, 그리고 이번 신혼 전세금 3억 원. 평생 모은 돈이 전부 나간 거예요.
통장에는 몇십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진이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가을이었습니다. 10월 셋째 주 토요일. 청첩장이 왔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손주가 결혼을 하다니. 청첩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어요. 여보, 우리 손주 장가가네. 그러게요. 우리가 살아서 이런 날을 보다니. 그 사이 우리는 계속 일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택시를 몰았어요. 저도 노점에 나갔죠. 통장이 비었으니 더 열심히 벌어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더 이상 자식들한테 줄 돈은 없구나.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20년 전에 산 한복이었죠. 다림질을 했어요. 구겨진 부분을 펴며 생각했죠. 내일이면 우진이가 어엿한 신랑이 되는구나. 남편도 양복을 꺼내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옷을 준비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 보였죠. 81살. 이 나이에 손주 결혼식을 보다니. 남편이 뒤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여보, 넥타이 좀 매줘. 제가 남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죠. 긴장했어? 네. 조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예식장이었어요.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꽃들이 가득했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죠.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객들이 많았습니다. 우진이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모두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저희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랑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였죠. 식이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우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신랑 양복을 입은 손주의 모습, 그 뒤로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예쁜 아가씨였어요. 웨딩드레스가 화려했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남편도 감격하고 있었죠.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양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헌신. 맞아요. 우리가 헌신했죠. 50년을 택시 운전대 잡고 노점에 서서 모은 돈. 4억 5천만 원. 그 돈으로 진태를 결혼시켰고 사업을 도왔고 우진이를 대학 보냈고 이제 우진이 신혼집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한 땀이 여기 있었어요. 이 화려한 결혼식장에 우진이 행복한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갔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진 찍는 시간이 됐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진태 가족과 우진이 부부, 그리고 저희.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서세요. 우리는 가운데 섰어요. 양옆으로 자식들과 손주들이 섰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한정식 코스였죠. 하나같이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긴장돼서 그랬는지 배가 고프지 않았죠. 남편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피로연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진태가 우리 쪽으로 왔어요.
며느리 은주도 함께였죠. 우진이 부부도 따라왔습니다. 진태가 우리 앞에 섰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도 무릎을 꿇었어요. 우진이 부부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죠. 주위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택시 운전대 50년을 핸들 잡으시며 흘리신 땀.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진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우는 것 같았죠.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며느리도 고마워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이렇게 결혼했어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에요. 평생 갚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우진이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손주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저는 우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우진이 행복하게 살아.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진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어요. 진심이라고. 아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고.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이라고 수군거렸어요. 효자다, 효부다 말들이 들렸죠.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도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지? 그래요. 잘했어요. 우진이 행복하잖아요. 그러게.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자. 더 이상 걱정거리 없잖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텅 빈 집이었죠.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헌신적인 삶은 끝났어. 이제 진정한 평온이 시작될 거야. 그날 밤 저는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았어요. 깊은 잠이었죠. 남편도 옆에서 고요히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4억 5천만 원을 다 쏟아부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고마워하니까 괜찮았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거짓이었다는 걸. 그 효도 다짐이 입에 발린 소리였다는 걸. 곧 우리에게 닥칠 배신을. 그 무릎 꿇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진이는 신혼여행을 갔어요. 하와이로 간다고 했죠.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진태한테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진이 신혼여행 잘 다녀왔다는 소식쯤은 들려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울렸습니다. 2번 울렸.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어요.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끊어졌죠. 3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겨우 진태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평소랑 달랐죠? 진태야, 우진이 신혼여행 잘 다녀왔니? 아, 네. 잘 다녀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진태야, 엄마가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얘기 좀 하자. 어머니, 지금 회사가 바빠서 정신없어요. 나중에 통화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통화 시간 1분 23초. 일주일 만에 처음 통화한 게 1분 남짓이었죠.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우진이 잘 다녀왔대? 응, 잘 다녀왔대.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반찬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진태가 좋아하는 갈치조림도 했고 우진이가 어렸을 때 잘 먹던 김치도 새로 담갔어요. 무거운 반찬 통들을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 무게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네 가서 맛있는 거 해주면 되니까요. 진태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어요. 한참 뒤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은주 목소리였어요. 은주야, 엄마야. 반찬 만들어 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길게 느껴졌어요.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안해. 깜빡했네. 갑자기 보고 싶어서. 저는 얼른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우진이 내외도 소파에 앉아 있었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진이가 고개만 돌려 인사했어요. 일어나지도 않았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려는데 은주가 먼저 열었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냉장고 이미 가득 차서요. 이제 반찬 안 가져오셔도 돼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집에서 해먹는 게 몸에 좋잖니. 어머니, 저희 바빠서 집밥 잘 안 먹어요.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편하거든요. 은주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태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문이 닫혀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우진이 옆이었죠. 우진아, 신혼생활은 어때? 좋아요, 할머니. 짧게 대답하더니 다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손주 며느리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제가 온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할 얘기가 없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나갈게.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은주가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어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깍.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무거운 반찬을 들고 왔는데 30분도 안 되어 쫓겨나듯 나온 거죠.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좀 이상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결혼식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리할 게 많은가 보지. 조금 기다려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고기를 샀습니다. 갈비였죠. 진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거였어요. 배도 샀고 대추도 샀습니다. 송편을 빚었어요.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전도 부쳤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따끔했지만 괜찮았어요. 명절 전날 밤까지 준비했습니다.
차례상을 다 차렸어요. 냉장고 가득 음식이 놓였죠.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내일 아이들 오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렸어요.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머리를 감았어요. 옷도 제일 좋은 걸 입었죠. 남편도 양복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9시, 10시, 11시.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만 쳐다봤어요. 남편도 가만히 앉아 있었죠. 12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진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울렸어요. 2번 울렸죠.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죠. 3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겨우 연결됐습니다. 네, 어머니. 진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시끄러웠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죠. 진태야, 명절인데 왜 안 와? 차례상 다 차렸어. 아, 그게요. 진태가 말을 흐렸습니다. 뒤에서 은주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빨리 끊어요. 출발해야죠. 진태야, 지금 어디 가니? 제주도요. 우진이 처가에서 명절 보내기로 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주도? 그럼 엄마 아빠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우리 생활이 있어요. 사돈댁이랑 친해지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는데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그때 은주가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우리 인생 좀 살려고요. 자식 결혼도 시켰는데 언제까지 부모님만 챙기겠어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저희도 나이 먹었어요. 이제 저희 인생 즐길 때도 되지 않았나요? 매번 명절 때마다 차례 지내러 가고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주야, 평생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어머니,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각자 인생 사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통화 종료. 그 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죠. 남편이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뭐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여보, 뭐라고 했어?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제주도 갔대요. 우진이 처가에서 명절 보낸대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우리는 차례상 앞에 앉았어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전, 송편. 하루 종일 만든 거였죠. 하지만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한 점을 집으려다가 내려놨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차례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진태한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지 않았죠.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밀가루를 사러 간 거였죠. 계산대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은심 씨, 아들 가족 부산 여행 갔대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산 여행요? 네. 며느리가 인스타에 올렸던데. 휴대폰 좀 보실래요? 주인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떠 있었어요. 해운대 바닷가였죠. 진태가 서 있었습니다. 은주가 옆에 있었고요. 우진이 부부도 함께였어요. 네 명이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사진 밑에 은주가 쓴 글이었어요. 가족여행 최고. 댓글도 달려 있었죠. 부러워요. 행복해 보여요. 저는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좋겠네요. 가족여행.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은심 씨는 같이 안 가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집에 있었어요. 밀가루를 들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걷기가 힘들었죠. 집까지 5분 거리였는데 10분도 넘게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진태네 부산 여행 갔대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산? 네. 4명이서요. 우진이 부부랑 같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봤죠. 저도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가족여행.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도 가족인데 우리는 왜 빠진 걸까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어요. 남편이 대답했죠. 왜?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4억 5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진태 결혼 때 5천만 원, 사업 자금 5천만 원, 우진이 등록금 5천만 원, 신혼 전세금 3억 원, 남편의 50년 택시 운전대, 제 관절염 아픈 무릎, 그 모든 게 여기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명절도 오지 않고 가족여행에서도 빠진 사람들. 그게 우리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었습니다. 현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제가 소리쳤습니다. 달려가서 남편을 흔들었어요. 여보, 괜찮아? 대답이 없었죠. 남편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다리를 보니 이상하게 꺾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119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남편이 쓰러졌어요. 다리가 이상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금방 출동하겠습니다. 환자분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구급차 온대. 조금만 참아. 남편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아, 아파.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올라왔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죠. 남편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같이 가시죠. 저는 급하게 가방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남편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여보, 괜찮을 거야. 저는 계속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환자분 고관절 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환자분 연세가 많으셔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소 한 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요. 한 달이요? 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글씨가 삐뚤빠뚤했죠.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죠. 수술 중.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 달. 남편이 한 달이나 누워 계셔야 한다니. 81세인 제가 혼자 간병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진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네, 어머니.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진태야, 아빠가 넘어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수술 중이야. 뭐요?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이래.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한대. 진태야, 엄마 혼자는 못해. 와줘.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 느껴졌어요. 진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 정도는 혼자 처리하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 지금 회사에요. 바빠요. 아빠가 수술 중인데 바빠? 어머니, 간병인 쓰시면 되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진태야, 그래도 내 아버진데. 어머니, 저 진짜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그때 은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줘봐요. 은주가 전화를 가로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80대에 접어들었으면 건강관리는 스스로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저희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아버지가 다치셨어. 부담이 아니라 당연히 자식이 돌봐야지. 당연하다고요? 어머니,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4억 5천만 원 준 게 누군데? 그 돈으로 너희 다 결혼시키고 우진이 대학 보내고 집까지 얻어줬잖아. 은주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집 사주신 것도 아니고 고작 3억 전세 얻어주신 걸로 생색내세요? 고작 3억이라고? 남들은 손주 결혼한다 하면 30평대 신축 아파트도 해주신다던데요? 숨이 막혔습니다. 고작 3억.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70년을 택시 몰아서 모은 돈. 관절염 아픈 무릎으로 노점에 서서 모은 돈. 그게 고작 3억이라고요? 은주야, 우리가 평생.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저희 인생 있어요. 어머니네 인생에 희생당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죠.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진이었어요. 손주는 다르겠지. 손주는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겠지. 저는 우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울렸어요. 두 번 울렸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진이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우진아, 할아버지가 다치셔서 병원에 계셔. 할머니 혼자는 힘들어. 와줄 수 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우진이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희 너무 바빠서요. 바빠? 할아버지가 수술하셨어. 우진아, 제발 와줘. 할머니, 엄마한테 연락하세요. 저는 정말 바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놓았어요. 화면이 꺼졌죠. 검은 화면만 남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보호자분은 같이 올라가시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을 짚고 걸었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마취해서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남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병실엔 저와 남편뿐이었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와 있었죠. 보호자들이 옆에서 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뿐이었어요. 81세와 83세. 늙은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죠.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작 3억.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억 5천만 원을 줬는데 고작 3억이라고 했습니다. 남들은 신축 30평대 아파트를 해준다고 했죠. 우리는 뭐 해준 게 없다고 했어요. 평생을 바쳐서 모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어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어디야? 병원이에요. 수술 잘 끝났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힘이 없었죠. 진태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진태 왔어?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왔어요.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남편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진태가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제 손을 잡고 걷던 진태. 엄마, 나 엄마 좋아. 그렇게 말하던 진태. 하지만 깨어나니 현실이었습니다. 병실이었고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혼자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7억짜리 아파트. 우리한테 남은 유일한 재산. 그걸로 뭔가 해야 한다고. 자식들한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저도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옆 의자에서 잠을 잤어요. 제대로 된 잠이 아니었죠. 눈을 감으면 은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작 3억 전세. 남들은 신축 30평대.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눈을 뜨면 남편이 보였습니다. 83세의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50년을 택시 몰아서 모은 돈이 고작이라고 무시당한 남편.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깨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네. 우리 어떡하지?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방법을 생각했어요. 무슨 방법? 남편이 물었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팔 거예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집을? 네. 7억짜리 아파트. 그거 팔아서 우리가 쓸 거예요.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줘요. 남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우리가 번 돈인데 우리가 쓰는 게 당연하지. 저는 남편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눈치 안 보고 살아요. 우리 둘이서요. 네, 여보. 우리 둘이서. 그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7억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거라고. 일주일 뒤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나왔어요. 저는 남편을 밀며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창밖을 보는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이 집도 우리 거 아니구나. 팔 거니까. 택시가 아파트 앞에 섰어요. 저는 남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28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 팔려고요. 어느 집이요? 일동 1003호요. 사장님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시세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요즘 시세가 7억 정도 되는데요. 얼마에 내놓으실 거예요? 7억에 금매로 내놓을게요. 빨리 팔고 싶어요.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매요? 네. 한 달 안에 팔고 싶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 사정이에요. 사장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이제 시작이구나. 2주가 지났습니다.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매수자 나왔습니다. 7억에 바로 계약하고 싶대요. 좋아요. 계약하죠. 다음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젊은 부부가 와 있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죠. 계약금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에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그때 집을 비워주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집 팔렸어요.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남편 앞에 앉았어요. 7억 받으면 1억으로 우리 살 작은 전세 하나 얻을 거예요. 남은 6억으로 당신 치료하고 우리 노후 준비할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제가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잔금을 받는 날이었어요. 부동산에 갔습니다. 매수자가 와 있었죠. 통장을 건넸습니다. 6억 3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계약금 7천만 원과 합쳐서 7억이었습니다. 열쇠를 건넸어요. 잘 살아요. 젊은 부부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저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7억. 우리 인생이 여기 있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한테 통장을 보여줬어요. 이 돈 중에서 1억은 따로 계좌 만들어주세요. 나머지 6억은 정기예금으로요. 네, 어머님. 직원이 처리해줬습니다. 통장이 2개가 됐어요. 하나는 1억, 하나는 6억. 저는 두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니,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제 우리 거니까요. 다음 날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죠. 일부러 멀리 골랐습니다. 자식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전세 1억이었죠. 계약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개, 이불,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죠.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새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어요. 진태도 모르는 곳, 은주도 모르는 곳.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죠. 다음 날 간병인을 알아봤습니다. 간병인 소개소에 갔어요. 사장님이 추천해줬습니다. 경력 20년 된 분이래요. 하루 20만 원이에요. 좋아요. 계약하겠습니다. 간병인이 왔습니다. 5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어르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부탁해요.
간병인은 남편을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식사도 챙겨주고 운동도 시켜줬어요. 재활병원도 찾았습니다. 제일 좋다는 곳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3개월 집중 치료하면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비용은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괜찮아요. 해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500만 원이 큰 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6억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쓰는 돈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남편을 재활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운동도 했죠.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아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 남편이 목발을 짚고 일어났어요. 여보 봐. 내가 섰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목발 없이 몇 걸음 걸었어요. 휘청거렸지만 걸었습니다. 여보, 나 걸을 수 있어. 남편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자식들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제법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지팡이를 짚긴 했지만 혼자 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회복하시다니. 다 우리 와이프 덕분입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한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 어디 좀 나가고 싶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래요. 우리 어디 갈까요? 바다 보러 갈까? 남편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바다? 응. 속초. 거기 가자. 남편이 웃었어요. 좋아. 가자. 저는 여행사를 찾아갔어요. 속초 호텔 중 제일 좋은 곳으로 골랐습니다. 오션뷰 스위트룸. 하룻밤에 50만 원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3박 4일 예약했습니다. 150만 원이 결제됐죠. 콜택시도 예약했어요. 최고급 차량으로요. 왕복 8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남편이 걱정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한테 쓰는 돈인데 뭐가 비싸요? 평생 자식들 눈치 보며 돈 아꼈잖아요. 이제는 우리 위해 써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 위해 쓰자. 이제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출발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죠. 옷 몇 벌,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준비됐어? 네. 가요. 콜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기사님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타세요. 남편을 부축해서 태웠어요. 저도 옆에 탔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났어요. 고속도로로 들어섰죠.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하늘이 넓었죠.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 응, 우리 해냈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4억 5천만 원 퍼주고 고작 3억이라고 무시당하고 간병 거부당한 우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7억으로 이제 우리만 생각하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게 됐죠. 차는 속초를 향해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우리 둘만의 인생이, 자유로운 인생이, 당당한 인생이.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차가 속초에 도착했어요. 바다 냄새가 났죠.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짭짤한 냄새였어요. 여보, 바다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가 넓고 화려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저는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어요. 스위트룸이었죠. 직원이 카드키를 건넸습니다. 15층입니다. 오션뷰 최고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보였어요. 큰 창문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파란 바다였습니다.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이것 봐. 남편이 창가로 갔습니다. 저도 옆에 섰어요.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찰랑찰랑. 그 소리가 평화롭게 느껴졌죠.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물었죠. 응, 괜찮아. 그냥 믿기지가 않아. 저도 앉았습니다. 남편 옆이었어요. 뭐가요?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게 평생 이런 데 와본 적 없잖아.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평생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죠. 진태 수학여행비 모으느라, 우진이 학원비 내느라, 결혼 자금 모으느라. 우리는 늘 참았습니다. 우리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썼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여기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50만 원짜리 호텔에, 오션뷰 스위트룸에, 우리 돈으로,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어요. 네, 우리 잘한 거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잘했지. 7억, 우리가 번 돈이야. 우리가 쓰는 게 당연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죠. 남편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건배할까? 저도 잔을 들었어요. 뭐예요? 우리 인생에, 이제 시작하는 우리 인생에. 잔이 부딪혔습니다. 딸랑. 작은 소리였지만 선명하게 들렸어요. 우리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달콤했죠. 평생 와인 같은 건 마셔본 적 없었는데 오늘은 마셨습니다. 우리 위해서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죠. 남편이 옆에 누웠어요. 여보, 왜요?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요? 4억 5천만 원 잃고 배신당하고 간병 거부당한 우리가. 하지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행복해요. 이제는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행복해. 우리는 손을 잡은 채로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죠. 그냥 깊은 잠, 평화로운 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편도 깨어났죠. 여보, 아침이야. 우리는 창가로 갔습니다.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죠.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그게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할까?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여기 앉아서 바다나 봐요. 그것도 좋겠네. 남편도 웃었죠. 우리는 소파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81세와 83세. 늙은 부부가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평생을 자식 위에 살다가 이제야 우리 위에 사는 부부. 고작 3억이라고 무시당했지만 7억으로 다시 일어선 부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부부. 우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